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이런 주제예요. 수사랑 관련된 것이죠. 자, 먼저 만화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 만화는 다음 웹툰 잉어왕을 그리시는 인기작가 피터먼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거야? 저기 변호사님,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 정도 자료면 충분할까요? 자, 제가 조사도 같이 가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주신 서류 검토하고 내용을 들어보니 단순 채무 불이행이더라고요.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좋은 결과죠. 자, 일단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관행에 따른 행위도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인 회사, 1인 주주에 있는 법인인데 대표이사가 돈을 사실은 좀 편하게 입출금을 했어요. 법인인 경우 잘못하면 이게 다 횡령이 됩니다. 주의해야죠. 이런 관행에 따른 행위, 회계적으로 좀 편하게 처리하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 자, 이 명제를 하나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 잘못하면 이제부턴 법을 안고 살아야 될 판이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자, 일단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을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피해자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를 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찰 또는 검찰이 조사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고소사건의 경우는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아요.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받고 대지를 하는 이게 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원 재판을 받겠죠. 이 형사사건의 기본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자, 사실은 이 진행 과정 중에서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얼마나 잘 받아야 되느냐. 수사를 잘 받으면 사실은 그 이후 것들은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일단 5단계 한번 볼까요? 혐의 사실을 정리하라. 두 번째, 입증 자료를 확보하라. 네 번째, 구속 사유가 없음을 밝혀라. 네 번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라. 다섯 번째,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라. 이 5가지인데요. 이 5가지를 지금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혐의 사실을 정리하라. 자, 사건의 내용은요, 고소를 당한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이 얘기를 재구성하고 머릿속을 쥐어 짜내서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수사 잘 받는 법의 핵심이에요. 내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데 함부로 수사를 받으면서 말실수를 해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입증자를 확보하라. 문제가 된 죄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죠. 예를 들어서 사기 횡령 사건의 경우는 통장 내역서, 계약서 이런 것들, 돈이 왔다 갔다 한 자료, 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안의 핵심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수사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물어볼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구속사유가 없음을 밝혀야 하는데요. 구속사유가 이겁니다.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그런데 이게 법에 정해진 구속사유인데 실제로는 얼마만큼 큰 죄를 졌는지
이것도 굉장한 고려 대상이 돼요. 죄명이 크고 피해 액수가 크고 그렇다면 이 사유에 관계없이 구속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라. 자, 이게 뭐 제가 변호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서 조사를 받는 게 평생에 뭐 수십 번 있는 일은 보통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이. 근데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검찰의 조사를 받은 그 서류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에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단계가 되어야 우리가 수사 자료들을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하신 말만, 의뢰인 한 말만 변호사가 듣고 믿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복사를 해서 딱 보면 기록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말실수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자료가 잘못 조사됐던 것들, 이런 부분이 바로잡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바로잡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변호인이 일단은 참여를 할 수가 있으면, 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물어보는 핵심 포인트를 찝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자료, 그것들을 정리해서 빨리빨리 제출을 하고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무마하는 거죠. 자, 내가 잘못한 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점까지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입증자를 확보하라. 당연히 필요하죠. 억울하기는 한데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쌍방 폭행, 정당행위, 정당방 이런 것들 빨리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방위사울벌죄, 금융범죄, 성범죄 이런 것들, 금융범죄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사실 이게 횡령인지 배임인지 뭐 피해액이 어쨌든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들을 빨리 변제를 한다면 사실은 피해가 회복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너 죽어봐라 하고 수사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제가 뭐 형사 관련된 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찰청의 형사상고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공제회에서도 사업투자심의위원으로 일했었고요. 그리고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감사장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형사에서는 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신 말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 혹시 검찰에서 소환된 경우에 한번 잘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을 되새김질 하시고 수사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